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그마치 6년 만의 결론입니다. 대법원이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슈픽에서 살펴봅니다. 네, 최종 판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 요금 수납원 측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청구를 한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벌써 6년이 지났어요. 네, 지난 29일에 그러니까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공사가 요금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했는데요. 요금 수납원들이 공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또 이들의 업무 처리 과정을 공사가 관리 감독한 점 등을 이유로 내린 결론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결론은 요금 수납원 측이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에 내려진 것이라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1, 2심 모두 승소 판결을 받고 대법원 원심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참 많은 일을 거쳤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외주업체 소속이었던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내고 직접 고용을 주장했는데 이들은 매번 외주업체가 바뀔 때마다 해고를 당하거나 업체에 따른 고용계약서를 새로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고용의 불안도 컸겠죠. 이 때문에 요금수납원 측은 도로공사와 외주 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 파견계약이기 때문에 2년 파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도로공사 측은 외주 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이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봐서 근로자 파견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노사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1, 2심 역시 법원에서는 요금 수납원들의 의견에 손을 들어줬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에 열린 1심 그리고 2017년에 열린 2심에서 모두 요금 수납원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었는데요. 그리고 2017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3월엔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한국도로공사가 소송이 이어지고 있을 때 요금 수납원을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갈등은 극에 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사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가 시작되면서부터였는데 오히려 도로공사 측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과의 갈등이 더욱더 불거지게 됐잖아요. 요금 수납원 중 많은 수가 자회사로 들어가는 것에 동의했지만 아닌 경우도 상당했죠. 네, 그렇습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직접 고용과 자회사 고용 중 도로공사는 자회사 설립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자회사 설립을 통한 요금 수납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요금 수납원 6,500명 중 5,000명은 자회사로 가는 것을 동의를 했고 나머지 1,500명은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회사 전환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국 계약 만료를 택했습니다. 이후 언론에서도 몇 차례 보도된 톨게이트 위에서 농성을 계속해왔던 겁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자회사로 가는 것에 굳이 반대를 했던 이유는 뭔가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선 하청업체에 있을 당시의 기억이 강합니다. 도로공사와 요금수납원 간 갈등은 사실 2000년 전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원래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의 정규직이었는데 IMF, 그러니까 외환위기 등 여러 이유로 인해서 용역업체로 소속이 달라지게 된 적도 있었는데 이후 요금수납원 노조 측에 의하면 임금도 깎이고 고용 불안에까지 시달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일부의 경우 직원들의 밥을 짓거나 제초 작업에 동원되는 등 수납 업무와 상관없는 일에까지 동원됐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2013년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그런데 자회사로 편입되면 이름만 다르지 또 다른 하청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우려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또 스마트 톨링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데 고용에 대한 불안도 가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스마트 톨링 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스마트 톨링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톨게이트에 설치된 카메라가 자동차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요금을 청구하는 무인 시스템입니다. 현재 스마트 톨링은 전국 민자고속도로 11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요금소 350여 곳에 스마트 톨링을 도입할 경우 수납원 6천여 명 중 절반 정도죠. 3,200여 명이 기계로 대체 가능하다고 추산했습니다. 이 때문에 자회사로 편입이 된다면 언젠가는 자회사가 없어지고 해고의 위기를 겪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현재 수납원들의 평균 연령이 55살이기 때문에 자회사로 편입돼도 굳이 해고를 하지 않아도 정년이 되면 자연적으로 인원이 감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공사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도로공사 측은 우선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수납 업무를 자회사에 넘긴 만큼 직접 고용은 하겠지만 수납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 전환시킬 가능성도 큰데요. 이 때문에 새로운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안타까운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조속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고용 없는 성장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란 전반적으로 국가 경제가 성장해서 생산이 늘어나는데 높은 성장률을 보임에도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경제가 성장했는데 고용이 없다는 말 자체가 조금 모순된 말이죠. 하지만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고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공장의 자동화, IT 산업의 발달, 그리고 제조업의 해외 공장 이전 등을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네,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자동화를 늘리고 해외로 공장을 옮기면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지는 걸 텐데요. 더욱이 IT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러한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고용 탄성치는 0.136이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이후에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참고로 고용 탄성치는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GDP 증가율로 나눈 값인데 경제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고용 탄성치는 최근 몇 년간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제조업의 부진, 투자 위축, 그리고 자동화의 도입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IT 산업의 발달로 자동화 시스템이 더 도입된다면 일자리 수요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방편으로 고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많은 대책과 예산을 내놓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자동화 시스템이 끊임없이 도입되며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죠.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분명 한 고비를 넘겼는데 대법원의 판결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 아닐까요? 부디 좋은 해결책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동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